뭐야 이거? 아, 깨끗한 물은 여기 넣고 오수는 일로 들어가고? 야, 머리 잘 썼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로봇 청소기를 소개할 때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사든지 그건 각자 잘 고민할 문제지만 진짜 물걸레 세척이랑 물걸레 건조는 스테이션 기능에 포함이 된 걸로 사야 된다. 이거 하나는 꼭꼭 명심하고 고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랜만에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카메라 뭐 사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가 로봇 청소기 뭐 사야 되냐. 진짜 그래요. 그만큼 요새 로봇 청소기 관심도 많아지고 또 로봇 청소기가 이사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꼭 사는 제품이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헤이 친구들, 오늘 영상 보고 이제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잘 골라보는 걸로, 전화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리뷰 때문이라도 정말 많은 로봇 청소기를 갖고 있고 또 집에서 최대 3대까지 동시에 사용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보는데요. 로봇 청소기를 쓰면서 만족도가 높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이 덜 가게 만드는 로봇 청소기가 최고예요. 로봇 청소기를 청소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얘가 청소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알림으로 물을 공급해달라거나 먼지통을 비워달라거나 이 정도의 연락만 받고 나머지는 잊고 사는 게 바로 로봇 청소기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걸레예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한국 주거 환경에서 깨끗하다고 느끼려면 바닥 물걸레질은 필수죠. 아무리 흡입력이 좋은 청소기라도 이 바닥을 맨발로 걸었을 때 깨끗하다는 느낌을 절대 이 물걸레질 없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걸레는 관리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매번 청소 후에 까맣게 변한 물걸레는 반드시 빨아줘야 되고 또 완벽하게 마르지 않아서 물에 젖어있는 걸레는 그 자체만으로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 상태로 청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집 전체에 걸레 냄새만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물걸레질은 필수적인 청소 과정이다. 그리고 물걸레는 매번 빨아줘야 된다. 그리고 뽀송뽀송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된다. 로봇 청소기가 이 중에 하나라도 알아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매번 청소 시작 전에 말려둔 걸레 바닥에 붙여줘야 되고 청소가 끝나면 그것에서 빨아야 되고 건조대에 말려놔야 되고 다음 청소 때 다시 붙여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서 로봇 청소기 쓰는 게 편하다? 아니에요.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 청소기 고를 때 이건 꼭 명심하세요. 로봇 청소기라는 제품을 살 때는 이것들을 필터를 걸어두고 해당하는 제품을 선별한 다음에 나머지는 흡입 능력이나 각종 편의 기능들을 저울질하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인데요. 필립스에서 나온 R6 슬림 로봇 청소기입니다. 마침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던 로봇 청소기 구매 기준에도 만족하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어땠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물걸레 청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겠죠. 결국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고 나서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이 물걸레 청소를 내가 손대지 않고 얼마나 알아서 해줄 수 있는지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걸레 타입이 회전하는 방식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걸레가 면으로 되어 있고 진동하는 방식도 있는데 확실히 회전하는 타입이 더 바닥을 꼼꼼하게 닦아내는데 유리하고 국내 생활 방식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걸레가 바닥을 누르는 압력이 6N, 즉 600g 정도의 꾸준한 힘으로 계속해서 눌러서 닦습니다. 묵직한 고기 한 근이 걸레 위에 올라가 있는 채로 계속해서 분당 120회 회전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뽀득뽀득 닦아내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걸레 구조 자체가 매끈하지 않고 수많은 털이 뭉쳐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냥 먼지를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먼지를 훔쳐서 안에 갖고 있으면서 바닥을 닦아주는 효과를 내요. 마지막으로 세척과 건조. 스테이션 안에 보면 걸레가 푹 담길 정도로 물이 차오르고 거기에 걸레가 잠긴 채로 걸레를 빠르게 돌려서 빨아요. 그리고 나서 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폐수통으로 오수를 모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냉풍 건조로 조용하게 알아서 걸레를 건조까지 시키고 마무리가 돼요. 즉, 우리는 가끔 물을 채워주면서 폐수통을 같이 비워주는 것 말고는 신경도 안 쓰고 예약만 해두는 것만으로도 매일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로봇 청소기 쓰는 보람이 확 느껴집니다. 흡입력은 2700파스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수준이고요. 브러쉬가 고무 재질이 아니라 헤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국내 마루 바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트보다는 마루인 환경이 많아서 헤어 재질로 먼지 청소를 먼저 하고 물걸레질을 하는 실제 청소 과정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무 재질보다 소음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요새 청소기들 매핌 성능이 워낙 좋죠. 필리스 제품도 동일하게 첫 자동 청소를 하면서 집을 매핑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공간을 나눠서 청소를 몇 번 반복하게 할지, 그리고 요일별, 시간별로 나눌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편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 설정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집을 나서면서 로봇 청소기를 실행하는 게 생각보다 기억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바쁘잖아요. 생각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걸어두고 만약에 그때 집에 있거나 청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청소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고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게 더 자주 쓰기에 좋더라고요. 요새 로봇 청소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테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에는 좀 귀엽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품 배송을 받고 스테이션이 너무 작아서 반갑고 좋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스테이션이 작다는 건 물통 사이즈가 작다는 말이고, 그럼 결국 내가 물을 자주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 싶었거든요. 그런데 물통을 보면 깨끗한 물을 넣는 곳과 폐수통이 한 곳에 있습니다. 대신에 깨끗한 물을 넣는 곳에는 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부피가 수축하면서 폐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돼요. 기존에는 당연하게 깨끗한 물 그리고 폐수를 담을 공간이 2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 공간을 거의 2배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로봇 청소기 스테이션 부피가 점점 커져서 자리 만들기도 쉽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를 쓰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앱에서 진공 청소랑 물걸레 청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진공 청소 예약 따로, 물걸레 청소 예약 따로 이렇게 나눠서 원하는 횟수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손이 덜 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로봇 청소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잘 담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소 능력은 한국 주거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로봇 청소기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유명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로봇 청소기보다는 확실하게 손이 덜 가고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체감이 분명한 모델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